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첫 번째 팝콘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두 남자 배우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바로 리버 피닉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요. 조금 재수없게 이름조차 멋진 이 두 배우들의 공통점이란 역시나 전성기 시절 유감없이 발휘됐던 빼어난 외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두 배우 모두 미친 연기력까지 갖춘 천상 배우였고 배우입니다. 제가 구분해서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리버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배우로 활동 중인 레오도 이젠 중년의 배우로 전성기 시절의 외모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배우의 리즈 시절 모습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담게 됐습니다. 그럼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첫 번째 팝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버 피닉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모두 리즈 시절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자주 같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한데요. 사실 둘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답니다. 1970년생인 리버가 1974년생인 레오보다는 형인데요. 그런 만큼 먼저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리버랍니다. 리버는 롭 라이너 감독의 1986년작인 스탠 바이 미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상을 남겼고 2년 뒤 시드니 루맥 감독의 허공의 질주에서 연기력과 함께 멋진 외모로 리즈 시절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리버의 외모가 가장 빛났던 작품은 허공의 질주였죠. 허공의 질주 이후 리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89년작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의 청년 시절을 연기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2년 뒤인 1991년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아이다호에서 자신의 연기 인생 정점을 찍게 됩니다. 거리의 불황아로 몸을 팔며 살아가던 마이크 역의 리버는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당시 할리우드 대표 유망주로 부상했었답니다. 하지만 다시 2년 뒤인 1993년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친구인 조니 뎁이 운영하는 바이퍼룸이라는 술집에서 약물 과다로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런데 세상을 뜨기 전 리버가 출연하기로 예정됐던 작품이 바로 스콧 칼벡 감독의 바스켓볼 다이어리와 아그네치카 홀란드 감독의 토탈 이클립스였답니다. 두 작품 모두 1995년작인데요. 하지만 리버가 사망하면서 두 작품 모두 레오가 출연하게 됐고 레오는 두 작품 모두에서 빼어난 외모와 연기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전성기를 서서히 열기 시작했답니다. 실제로 그는 이듬해인 1996년 바즈 루어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거쳐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으로 정상급 배우로 올라서게 됐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만약 리버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레오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랬거나 말거나 리버나 레오 사이에는 이런 뜻하지 않은 인연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리버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리버 피닉스는 삶 자체가 전설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처럼 요절한 것도 그렇지만 그가 세상을 뜬 날이 하필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게다가 자신의 배우 인생에서 정점을 찍은 아이다호는 리버의 실제 인생을 담고 있는 듯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리버는 불우하게 태어나 거리의 불황아로 몸을 팔며 살아가는 남창 마이크 역을 맡았었는데 실제로 리버의 출생과 성장 과정도 불우했다고 합니다. 히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리버는 남교등 기행을 일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부모의 자식이었고 동생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동전을 얻기도 했답니다. 이때 함께했던 동생들 중 하나가 바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로 요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호아킨 피닉스랍니다. 한편 아이다호에서 주인공 마이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스콧 역을 키아누 리브스가 맡았었는데요. 영화의 결말이 리버와 키아누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삶을 암시하는 듯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갑자기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는 기면증을 앓았던 마이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길이에서 쓰러지게 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스콧은 결국 마이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실제 삶에서도 얼마 뒤 리버는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고 키아누는 이후 매트릭스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리버와 키아누는 절친 사이였다고 합니다. 리버가 세상을 뜨자 누구보다 슬퍼했던 게 바로 키아누였다고 합니다. 리버는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세를 타는 걸 극도로 경계했지만 그걸 이용해서 좋은 일이나 세상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평소 고민했다고 하죠. 또 지독한 채식주의자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채식주의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역설했다고 합니다. 리버는 허공의 질주에 함께 출연했던 마사 플림튼이라는 여배우와 사귄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식당에서 해산물 요리를 주문하자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식물이 아닌 존재를 먹는 건 그 풍경조차 괴로웠던 거죠. 또 코스타리카의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을 막기 위해 98만 평의 땅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그는 자신의 신념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나이든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여리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리버가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리버는 깊어가는 가을 어느 강가에서 허공에 쏘아 올린 폭죽의 불꽃처럼 잠깐 빛을 낸 뒤 이내 전설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처음 접하게 된 건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을 통해서였습니다. 왜 세상이 레오에 열광하고 있었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특히 로즈를 자신의 스케치북에 담는 장면에서는 당시 상영관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전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아무튼 타이타닉 이후 레오의 초기작들을 찾아서 보게 됐는데 가장 놀라웠던 작품은 바로 라세 할스트롬 감독의 1993년작인 길버트 그레이프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레오는 지적 장애를 앓는 어니 역을 맡았는데 실제 지적 장애인인 것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었답니다. 그리고 토탈 이클립스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영화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 공감 1등 먹은 평이 바로 이거랍니다. 실제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토탈 이클립스에서 랭보 역을 맡은 레오의 미모란 정말이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죠. 하지만 토탈 이클립스는 레오의 미모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력에도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레오는 동성애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 찬사를 받았었죠. 이후 레오는 출세작이자 자신의 미모를 전 세계에 알린 로메오와 줄리엣에서도 미친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그 무렵 이젠 레오가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연기를 더 잘하는 배우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록 그의 빛나는 외모는 조금씩 망가져갔지만 이상하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거머쥐며 연기파 배우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죠. 보통 잘생긴 배우들은 연기력은 당연한 거고 나이가 들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외모를 계속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레오도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뭐 레오가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레오가 외모보다는 연기를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배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배우인 거죠. 이상 40대인 저희 세대에 세기의 두 미남 배우였던 리버 피닉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벚꽃이 아름다운 건 벚꽃이 지닌 아름다운 자태 때문도 있지만 피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 명은 별이 됐고 한 명은 중년의 남자로 나이가 들어버렸지만 그들의 리즈 시절이 더욱 빛이 나는 것도 어쩌면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